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레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업법인은 일반적으로 농업을 위해 농민들이 모여 만든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름뿐인 농업법인이 농지 투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은 최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 수십 곳을 적발했습니다. 농지를 매수한 당일 바로 매도하는 등 일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이름뿐인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중 일부는 농지 투기를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정기감사를 통해 농업법인의 일탈 행위가 상당수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부동산 사업 등 비목적 사업을 실시한 482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에서 2019년 사업을 점검한 결과 35개 농업법인은 비목적 사업만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했고 목욕장업, 해수욕장, 낚시장 등으로 법인을 운영한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법인 6곳은 경작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약 2만 9천 제곱미터를 짧게는 매수 당일, 길게는 246일 동안 보유만 하다 모두 45억 7,3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 35개 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고 농지를 불법 매매한 6개 법인을 고발할 것을 해당 지자체장에 통보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감사원에서 본 거고요. 그게 잘 안 됐다고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 같은 농업법인의 일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등기된 6만 6,877개 농업법인 중 절반 이상인 56.2%가 미운영 중이거나 소재 불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농업법인 중 농지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건수는 총 2만 4,2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법인이 반복해서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를 제외하면 18,193개 법인이 법령을 위반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법 규정과 설립 요건의 완화로 농업법인이 농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해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비율을 줄여야 된다. 즉 말해서 농업회사법인이 비농업인이 90%까지 출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대폭 줄여가지고 50% 미만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지 농업회사법인도 농업인의 법인으로 농업인의 생산, 유통, 가공을 위한 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농업의 규모화, 산업화를 위해 시작된 농업법인 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 초 발생한 한파로 전국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죠. 정부 조사 결과 피해 규모는 8,800헥타르, 피해 농가는 6,800가구가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피해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21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한파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8,886헥타르, 피해 농가는 6,813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전남과 제주 지역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작목 중에서는 무, 배추 등 채소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축산농가 역시 염소, 송아지, 말 등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로 총 21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피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1헥타르당 240만 원, 감자는 74만 원의 농약대가 지원됩니다. 피해가 심해 다른 작물 파종이 필요한 경우 무, 배추는 1헥타르당 586만 원, 토마토, 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는 380만 원의 대파대가 지원됩니다. 다만 농약대는 정부 보조 100%로 지원되지만 대파대는 정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됩니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의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농식품부는 금융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농축산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가운데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 110가구에 이자를 감면해주고 상환도 연기해줍니다.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기존 대출금을 10년간 장기 저리로 대환 가능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요조사 결과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답한 농가 410가구를 대상으로 47억 원 규모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를 지자체에 교부했다며 지자체를 통해 농가의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피해가 파악된 농작물 외에도 과수 등 추가 품목에 대해 3, 4월 중 정밀조사를 거쳐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1월 한파 기간 중에 동해 증상이 나타나는 과수와 추가로 파악되는 품목 피해에 대해서도 3, 4월 중에 피해 인과관계 확인과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해대책 경영자금 신청 희망 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4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국산 양파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수입 물량이 크게 뛰었다는 소식 얼마 전 뉴스24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수입이 국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양파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산지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양파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외국산 깐 양파, 재포장 양파 등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햇 양파가 출하되는 4월 초까지 이어지며 수입 유통업체와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인원은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등 545명입니다. 농관원은 외국산 양파를 국산망에 옮겨 담아 원산지를 속이는 망가리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 양파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부는 최근 양파 수입 물량이 급증한 데 따라 수입 양파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입이 갑자기 증가를 하거나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 정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 그게 이제 뭐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존한다든가 이런 거겠죠. 문제는 가파른 수입 증가의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양파 수입량은 12,17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배에 이릅니다. 이 추세대로면 2월까지 총 수입 물량은 2만 톤 내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000톤 대비 6.7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양파값이 현재보다 내림세를 보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과 한 달 뒤면 본격적으로 조색 양파를 출하하는 산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원산지 특별 단속뿐만 아니라 조기 출하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만 당겨도 성장 촉진제라든가 무기질 비료 그 2회 정도 치면 빨라진 출하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외국산 양파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입 양파에 대한 이력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례적인 양파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협이 인삼 수출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별 인삼 농협으로 흩어져 있던 수출 창구를 한 곳으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창구를 단일화하면 수출 단가를 높이고 대외 교섭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이 인삼 수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23일 전국 인삼농협 10곳과 수출 창구 단일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삼 수출 창구를 농협 경제지주 인삼특작부로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개성, 김포, 파주, 안성, 강원, 충북, 백제, 금산, 서산, 전북, 풍기, 강화 인삼농협 등 10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창구 단일화의 뜻을 모은 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삼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홍삼을 비롯한 농협의 인삼류 수출액은 2019년 1,575만 달러에서 지난해 1,167만 달러로 25.9%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 수출이 난항을 보이는 데다 인삼농협마다 개별 브랜드로 수출하는 만큼 시장 경쟁으로 인한 수출 단가 하락, 또 대외 교섭력 약화도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10곳의 인삼농협 조합장들은 개별 방식의 수출로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단일화 이후 바이어 교섭력이 강화되고 농가들의 농업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구를 일어나갖고 공동 대응을 하면은 가격도 더 받을 수 있고 농협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고려인삼의 성과도 높일 수 있고 10%에서 20% 이상은 더 받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또 조합원의 권위 있고 조합에서는 비싸게 팔면 소득이 결론적으로 조합원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농협 경제지주는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인삼특작부 안에 전담팀을 설치해 인력을 보강하고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수출 상담실을 마련해 교섭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공동 마케팅, 협의회 육성 등 수출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바이어를 육성하는 등 수출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협 인삼 품질의 균일화로 상품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전장에 나온 장수의 심정으로 코로나 시대의 인삼농협들은 제품 경쟁력 향상과 수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남녘에선 꽃들이 하나둘씩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봄꽃 축제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축제들이 무산되자 한 해를 기다려온 농촌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전남 광양의 매화축제. 3월 한 달에만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행사를 취소했는데 올해도 꽃 구경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축제 개최를 취소한 겁니다. 지역 축제는 농업인 소득과도 직결되어 있어 광양 매실 농가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중에는 축제에서의 매출이 소득의 대부분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됐던 축제죠. 기거리 장터를 한 달 동안 운영하면서 팔았거든요. 매실 값이 안 받쳐주게 되면 가공을 한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농가는 또 부담이 굉장히. 광양시는 농가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전라남도 농특산물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소농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농협에서 매실과 가공품을 수매한 뒤 남도장터에서 판매할 방침입니다. 대면 판매가 안 되다 보니 온라인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점시키고 3월 중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협을 통해서 농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로 꼽히는 경남 창원시의 진해군항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를 전면 취소했는데 올해도 개최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축제를 열 방법을 검토 중이지만 확진자 추세에 따라 축제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산 사상구와 강서구는 매년 열렸던 벚꽃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축제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상 최대의 불놀이라고 불리며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모았던 제주 들불축제는 올해 행사를 대폭 축소합니다.
새별 오름 등반 등 대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모두 취소했지만 대신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차량 400대에 한해 들불 축제 최대 볼거리인 오름 블로키를 차 안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만 관람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일회성이 아니고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문화단과 농산물 판매 쪽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봄은 다가오는데 상춘객들을 맞이할 수 없어 타격을 입은 농촌 주민들. 이들을 돕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돌파구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9대 20대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중앙임원 선거를 통해 당선이 확정된 이학구 중앙회장, 최응식 수석부회장 등 신임 집행부가 정식 출범을 알린 겁니다. 이학구 신임 회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한농연 진주시 연합회장과 한농연 경남도 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농연이 대한민국 농정의 한 축으로서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0대 집행부의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양봉사업 활성화를 위해 양봉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3월부터 8개월간 운영합니다. 올해로 3년짜리 맞은 양봉 전문가 교육은 양봉 창업을 위한 기초 지식부터 전문 기술까지 식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양봉 입문자 등 교육 희망 시민을 대상으로 총 30명 모집할 예정이며 교육과 실습 비용은 무료입니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일주일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 파주시가 홍자매 원료인 누에를 사육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뽕나무를 식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장단면 거곡리 일원 약 1헥타르 규모의 뽕나무를 심고 뽕나무 재배와 누에 사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알에서 부화한 후 실샘이 발달하기 전 오령 3일의 누에와 고치를 짓기 전에 익은 누에를 이용해 기능성 홍잠 생산을 위한 원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뽕나무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스마트팜 누에 사육시설을 지원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복이용권 카드 사용처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 자격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 경영체로 등록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여성 농에게는 1인당 연 15만 원 내에 해당되는 카드가 지급되며 문화, 예술, 여가 활동 등 45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날이 다소 풀리면서 최근 다시 짙어진 미세먼지에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이번 농업백과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이면 고농도 미세먼지에 주의하라는 말 자주 듣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발생일 중 무려 83%가 12월에서 3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집중 관리하는 정부의 특별 대책을 말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첫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는 지난해보다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됩니다. 수도권 내 5등급 차량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며
200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중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엔 일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다만 저감 장치를 아예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기 인천은 올해 3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서울에선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도 함께 시행되는데요. 첨단 감시 장비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을 집중 감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은 최대 출력의 80%까지로 제한합니다. 또 부산 등 5개 항만에선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농촌에선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논밭 태우기 단속을 강화하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죠. 이와 함께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상황을 고려해서 지자체별 인력 지원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는 눈에 띄게 완화됐는데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19년 대비 약 8%가 감소했고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조음일수 또한 4일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생활 속 작은 실천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